안녕하세요 가청자 여러분. 오늘 8월 9일 금요일 무척 더운 날입니다. 저는 아직 휴가 기간이고 여행 다녀와서 지금 1시 40분 정도 됐는데 은행도 가야 돼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다. 빨리 가야 돼요 지금. 머리 잘라야 되고, 그리고 피부과 가야 되고, 은행 가야 되고, 커피 마셔야 되고, 할 게 진짜 많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 그리고 금요일이라 술도 마셔야 됩니다. 오늘은 완전 순수 브이로그. 걔도 머리 다 잘랐습니다. 머리 왜 이래 이거? 머리 자른 거 티 안 나지 않나요? 그렇다면 성공입니다. 머리를 자른지 안 자른지 모르게 잘라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미용실에서 이걸 촬영할 수가 없었어. 이 미용실 내가 7년 단골인데 여기 미용실에 계신 분들은 과묵한지 알고 있었단 말이야. 거기서 이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놀라실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끄고 머리를 잘랐습니다. 사실 제가 저축보험으로 1000만 원을 지금 넣어놨는데 만기일이라서 그 만기된 보험금을 제 주거래 은행으로 계좌 이체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일반 계좌에다 옮겨놨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다시 묶어놓으려고 지금 통장 하나 만들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실비보험을 들어놨어요. 그 병원 내려갔던 영수증을 가지고 그 보험 설계사분한테 가서 제출할 겁니다. 드디어 호미의 계절이 돌아왔다. 호미 소리가 엄청 들리네요. 이제 여름이 왔다는 얘기죠. 너도 덥지 않아? 더운데 웃고 있네? 그거 알죠? 은행 에어컨이 제일 시원한 거. 있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금리가 많이 낮아서 적금은 2% 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월 납입 금액을 제한하다 보니까 1000만 원에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해요. 순수하게 금액 제한 없이 들어가는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기예금은 1.57. 그래서 이게 너무 낮다 보니까 저희가 대안으로 안내드리는 거는, 만약에 3개월 동안 깰 일이 없는 건 1000만 원 이상이면 채권에다가 고객님 돈을 이렇게 대신 맡겨드려가지고 뭐 매일매일 바뀌는데, 지금 1.7%짜리가 있고 유일한 단점은 중간에 못 찾는다. 3개월이 돼야지 찾는다. 1년짜리는 잘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3개월치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할까? 반복되진 않네요. 반복되진 않아요? 네, 왜냐면은 그때그때 그 회사들의 필요에 의해서 나온 채권들이다 보니까 회사 부도위험이 있는데, 회사가 안 망할 회사로 A2 등급 이상으로 골라가지고 3개월 안에 그럴 리는 없으니까 사실은 은행에서 다 고른 다음에 고객님들의 돈을 모아서 그 채권을 대행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ELS는 여기서부터는 아예 그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거니까, 네. 주가 지수가 많이 안 빠지면은 돈을 다 드리는 건데, 수익률은 3점 몇 짜리도 있고 4점 몇 짜리도 있고, 사실은 금리가 낮아도 예금조로 하시는 게 맞고 이런 식인 거고. 그럼 정기 예금으로 한 게 낫겠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1.57%가 57%, 1년 기준. 네. 그 온라인으로 하면 여기 창구에서 하지 말고 그냥 뭐 고객님 계좌에 돈이 있죠, 아까 보니까. 예. 그렇죠. 설계서 등록을 바로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모바일로 하는 거를. 네. 그러면 들어가서 비밀번호만 누르면 바로 만들어지고, 통장 발행은 선택. 1년짜리로 그러면 1년짜리로. 네. 제가 고객님한테 그냥 안내만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은 개인형 IRP 이유는 적금 늘리다가 소소하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직장인이시다 보니까 개인 연금이에요. 나중에 받는다는 단점은 있으나, 내가 여튼 여기다 돈을 넣으면 혹시 아직은 사회초년생이어서 연봉이 5,500을 넘지 않으면 내가 넣은 돈의 16.5%를 돌려드리고요.
혹시 나는 5,500 연봉이 넘는다. 그러면 13.2% 조금 혜택이 줄어들어요. 이만큼 주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10만 원씩만 1년 동안 넣으면 120이잖아요. 네. 120에 곱하기 0.165 하면은 120은 연금으로 모인 거고 네. 이자는 붙을 거고 나는 연말 정산 때 19만 8천 원이 더해지는 거예요. 세금으로 이제 공제를 받는. 네, 내 마지막 결과물. 토해낸다라고 하면은 토해내는 게 이만큼 줄어드는 거고 네. 받는다라고 하면 받는 게 이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자유납입이라서 그냥 만들어만 놨다가 나중에 그때그때 내가 넣고 싶을 때는 넣고 여튼 만기까지 갖고 있다가 받으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중간에 내가 한 5년 넣는데 필요해져서 찾으면 어떻게 되냐. 찾으면은 내가 매년 혜택 받았던 거를 토해내요. 중간에 만약에 인출을 했을 때 네. 그런 에 대한 제가 세제 혜택을 받았던 걸 다시 이제. 그쵸 토해내지만 그 받는 거는 나눠서 받지만 토해내는 거 한 방에 토해내니까 사람 심리가 좀 약간 받을 때는 몰라도 토해낼 때 기분 나쁘잖아요. 뭐지 노후 준비는 어떻게든 하긴 해야겠고 사실 그거는 뒷전이고 저한테 중요한 거는 세금 돌려받는 거. 세금 좀 많이 받으죠. 저도 고객님처럼 청약은 300만 원 맞춰서 넣었는데 이 청약이라는 건 나중에 새 아파트 같은 거 분양 떴을 때 1순위로 신청을 막 해보시려고 갖고 가는 차원인데 지금 140번 넘었거든요. 여기서 더 넣는다고 그렇게 특별한 혜택이 있진 않아요. 청약은 보니까 10만 원씩 넣고 계신 것 같은데 보통 막 140번 정도 넣었으면은 넣는 행위로 인해서 더 플러스 되는 요인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국민주택에서 많이 넣는 사람 우대 주는 것도 막 60번 정도면 맥스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많이 넣으셨고 오래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10만 원 다달이 넣는 행위는 적금 쪽에다 하셨다가 나중에 단기적으로 돈 쓰실 때 부담 없이 쓰는 방향으로 가시고 말씀드린 IRP 같은 데 넣어서 세금 혜택을 보거나 은행에 지금 한 30분 정도 있었는데 그 행원분이 엄청 친절하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좀 상담이 좀 길었습니다. 이따가 카페 가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피부과 하는 거는 그 영상을 생략하고 오늘 금융 관련된 컨텐츠니까 실비 청구하기 위해서 보험사 와서 영수증 제출하러 왔습니다.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예, 이게 80세까지 지금 우리 수명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6월 15일 날 다녀온 게 요거 지금 같이 뽑은 거거든요. 예. 아 이거는 여기 전부예요 지금. 그러면 예.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만약에 10만 원 넘으실 적에 이럴 적에는 나눠서 아 나눠서. 통장이 다어머니 통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 예. 것 같아가지고 제 이름으로 된 거는 제 통장번호를 말씀드릴 거고요. 예, 예, 어머니 저기- 거는 어머니. 저기 아니 통장 번호를 주셔야 아드님 거. 아예 드려야죠. 예. 오늘 업무 다 끝났습니다. 설계사분이 잘 설명해준 덕에 좀 어떻게 보험금 청구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 좀 설명도 해주셨고요. 뭐 이런 여러 절차도 있었지만은 설계사분을 만나서 하는 게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머리 자르고 은행에서 계좌 개설하고 보험금 청구까지 업무를 다 마쳤고 그래서 카페 가서 오늘 이제 있었던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사실 의료실비 보험금 청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요즘 보험 가입도 다이렉트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의료비를 이제 지불했다 그러면 그 영수증만 이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보험 약관을 정확하게 모른다라든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하시면은 보험 설계사분을 연락해서 만나 뵙고 청구할 거 청구하고 그걸 설명 듣는 게 가장 나을 수 있어요. 오늘 처음 와본 카페인데
야외거든요. 안에가 되게 내부가 좁고 사람도 좀 많아가지고 여기서 촬영하는 날 것 같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조금 정리하자면은 일단은 머리 자른 거라든지 아니면은 피부과 다녀온 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오늘 컨텐츠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생명의 저축보험을 예탁금으로 걸어서 4년, 5년 정도 묵혀놨어요. 만기가 돼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제 꺼내서 제가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목돈이잖아요. 목돈을 이제 다른 줄거래 은행에 예탁하기 위해서 예금을 좀 개설을 했어요. 예금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채권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예탁하는 방법이 있고 그건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다시 가입할 수는 없대요. 이게 가장 이율이 높지만은 뭐 그냥 묵혀둘 용도라면은 1년, 2년 단위 뭐 1년 돼도 2년 돼도 안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년, 2년짜리 예금에다가 예탁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회원분께서 추천을 좀 해주셨고 그 중간에 감사하게도 좀 IRP라는 거를 조금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인연금을 준비하시고 소득공제 연말정산 진행할 때 세제 혜택을 좀 본다라는 얘기겠죠. 뭐 단점은 있어요. 이 상품에도 제가 중도에 이거를 해지를 한다든지 하면은 세제 혜택을 받았던 거를 토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행원분께서 같이 연배인 것 같아요. 뭐 주택청약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어머님 때문에 주택청약을 좀 들었는데 2009년도 즉 10년 전에 가입을 해서 지금도 납입을 좀 하고 있거든요.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새로 분양받는 주택의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지원할 수 있는 순위를 부여해주는 그런 하나의 옵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이거 정확하게 개념은 없어요. 제가 금융 쪽에 몸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택청약은 있으면 좋다. 그리고 어느 일정 부분의 금액 이상이 넘어가면은 주택청약에다가 굳이 저축을 할 필요는 없고 청약 가점제라는 거를 충족하게 된다라면은 여기다가 더 이상 부을 필요는 없다. 유지만 해라라는 게 행원분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이었어요. 다시 예금으로 돌아와서 예금은 적금이랑 개념이 좀 달라요. 적금은 말 그대로 적립해서 모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 상품이라 보시면 되고 예금은 일정의 목돈이 있으면은 그거를 예치시켜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거에 대한 이자 소득을 받는 그런 상품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예금이 유리했겠죠. 물론 그 돈을 가지고 나눠서 적금식으로 해도 되겠지만은 저처럼 그런 귀차니즘들은 그냥 예금에다가 넣어놓고 만기가 되면 찾아가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의료실비죠. 제가 이제 병원을 아파서라든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비를 지불을 했으면 보험금을 청구하는 좀 해봤어요. 사실 전에는 보험사에다가 영수증만 제출을 해서 보험료를 좀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약관 내용 솔직히 글자 너무 많고 어렵잖아요. 그 약관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조금 귀찮았어요. 그리고 내가 사용한 그 의료 비용이 다 보험금으로 청구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입한 설계사분을 좀 만나서 이것저것 여쭙고 내용 아까 보셨지만은 설계사분이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몰랐던 부분을 다시 알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이렇게 모르는 부분은 뭐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하죠. 저처럼 이렇게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분들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설명 듣는 게 아무래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진료받았을 때 의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하루에 1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된다. 뭐 병원비가 11만 원, 12만 원, 15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받을 수가 없다. 만약에 병원 진료비가 15만 원이 나왔다 하면은 하루는 이거를 나눠서 결제해서 날짜를 다르게 진료비 영수증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만 원짜리는 오늘 끊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다음 날이나 오늘 아닌 이후에 그거를 끊어서 진료비 영수증이 나오면 그걸 제출하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이게 팁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서 우편으로 또는 팩스로 보험사에다가 영수증을 제출했다라면은 이런 내용을 들을 수는 없겠죠. 돈에 관련된 내용들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사람을 만나서 질문해보고 해결하는 것이 내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거나 더 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컨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뭐 아시는 내용이겠죠. 저만 무지했으니까 이거를. 머스트씨 금융 컨텐츠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타임랩스 찍는데 사람들 다 쳐다보죠. 아, 혹시 아직 준비 안 한 사회 초년생인 분들 있으시면은 의료실을 꼭 들으세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병원은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청약을 꼭 가입해서 지금이라도 해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시간과 그리고 꾸준히 적립하는 그런 시간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은행 찾아가서 가입하셔야 됩니다.